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기업 바로 대한광통신입니다. 과거의 평범한 통신주에서 이제는 미래 산업의 심장부로 그야말로 엄청난 재평가를 눈앞에 둔 바로 그 변곡점의 한가운데 서 있는 기업이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분석의 핵심 질문은 정말 도발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때 통신사들 눈치만 보던 회사가 갑자기 AI 데이터 센터와 K방산이라는 이 거대한 두 개의 파도를 동시에 타게 된 걸까요? 첫 번째로 대한광통신이 지금 서 있는 이 특별한 위치, 바로 AI 혁명과 국방 기술이라는 미래 산업의 교차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어가 바로 모재입니다. 이게 뭐냐면 광석유의 성능과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재료인데요. 이걸 직접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대한광통신 딱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 방어벽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모델 자체가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통신사들이 설비 투자하면 실적이 좋았다가 투자 줄이면 나빠지는 그런 전형적인 경기순환주였다면 이제는 AI와 국방이라는 이건 뭐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을 향해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성장을 이끌 두 개의 강력한 날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AI와 방산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첫 번째 날개, 바로 AI입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코닌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돈이 되는 데이터 센터용 광섬유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일반 광케이블 시장에 갑자기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대한광통신에게는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날개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시는 1.2조 원. 이게 바로 2029년까지 커질 우리나라 레이저 무기 시장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은 이 거대한 시장에 들어갈 핵심 부품을 공급할 사실상 유일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대한광통신을 지켜주는 강력한 성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유일의 모재 생산 기술, 그리고 레이저 무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특수 광섬유를 국산화한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 이 두 가지가 다른 경쟁사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자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엄청난 성장 스토리가 대체 언제쯤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될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바로 내년부터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꽉 차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나올 천광 레이저 모듈 공급 계약 소식과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다는 실적 발표, 이 두 가지가 기업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을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화려한 성장 스토리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어쩌면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재무 리스크입니다. 대한광통신에 대한 투자는요, 딱 이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정말 전례 없는 성장 기회가 활짝 열려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재무 리스크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 그 리스크의 가장 큰 원흉, 바로 오버행이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주가 좀 오르려고 하면 위에서 누가 계속 팔아치우려고 대기 중인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량들은 대부분 과거에 회사가 어려울 때 돈을 빌리면서 발행했던 전환사채에서 나온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아직도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이 230억 원이나 남아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전환 가격입니다. 최저 1,130원. 현재 주가랑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은 가격이죠. 이 가격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팔아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시원하게 뻗어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인 거죠. 자, 그럼 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대한광통신의 현재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제부터는 차트와 숫자를 통해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6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요. 대한광통신이 다른 전선 회사들보다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비싸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시장이 여기에 바로 방산이라는 고성장 사업의 가치를 더 쳐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얘는 그냥 케이블 회사가 아니네? 하고 시장이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그래서 이 분석 자료는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레이저 모듈 계약이에요. 이 계약이 성공적으로 그리고 아주 큰 규모로 터져준다면 주가는 4,500원을 넘어 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계약이 잘못되거나 오버행의 벽을 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성장성, 리스크, 그리고 현재 가치까지 다 짚어봤는데요.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울질을 한번 해보죠. 한쪽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과 확실한 성장 엔진이라는 강력한 장점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주가 발목을 잡는 오버행 리스크와 과거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라는 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주식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주가에 반영될 확률은 매우 높다. 하지만 과거의 빚, 즉 전환사채에서 나오는 매물 폭탄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아주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언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아주 현명한 2단계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3,000원 지지선 근처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체 투자금의 30%만 담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큰 저항선인 3,500원을 아주 강한 거래량과 함께 뚫어내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에 그때 나머지 70%를 과감하게 투입하는 거죠. 이건 오버행 리스크는 최대한 피하면서도 상승의 기회는 놓치지 않겠다는 아주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과연 대한광통신은 이 지긋지긋한 재무 리스크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AI와 방산이라는 두 개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대답이 앞으로 대한광통신의 주가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